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집단 지성들의 모임 수미산 원정대가 출범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불자 국회의원, 교수 등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교 원력을 모았습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이 종단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 분당 대광사 주지로 취임했습니다. 월장스님은 대광사를 애국 생활, 대중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일하게 참여해 정월대보름 사찰 음식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오늘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에게 정치 입문 계기와 의정활동 목표,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1일 3.1절에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집단 지성들의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바로 수미산 원정대인데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불자 국회의원, 예술인, 교수 등이 모여 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교 원력을 모았습니다. 첫 소식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침체된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상월결사가 대중문화 포교를 위한 집단 지성 협의체로 거듭났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정치, 문화, 학계 인사 20여 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주호영 명예회장과 이원욱 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및 교수진 등이 모여 한국 불교의 방향성을 모색한 겁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와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거대한 산입니다. 원정대는 이 수미산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상월결사를 이끌어온 자승스님은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수행자들의 무관심으로 불교 위기가 계속된다며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00년이라는 거대한 불교가 속도가 붙어서 가라앉고 있으니 이 침몰하는 배를 멈추게는 할 수 없지만 속도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변화를 이끈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시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불교가 산중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정작 사람들이 모여든 도심에서 포교에 소홀해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부처님의 수행은 깊은 산중의 성방이란 틀에 맞춰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출가와 제가, 한사와 도시, 현대와 과거가 함께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동국대 연극학부 신영섭 교수는 수행과 사찰을 대중예술과 연계해 문화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대중이 보다 폭넓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명인과 스님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불교 친화적인 콘텐츠 생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으로서 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온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권위적인 불교계 정서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풀어냈습니다. 성속의 구분을 너무 세게 하면 신도는 종속적인 집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신도의 운영이나 사찰 운영에 관해서는 무게중심을 신도들에게도 안 옮겨주는 한은 확 굴복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2시간에 걸쳐 서로의 견해를 교환한 원정대는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함께 불교 공부를 하며 포교 원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불교계가 준비해야 할 포교 콘텐츠를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이 종단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 분당 대광사 주지로 취임했습니다. 월장스님은 대광사를 종단 3대 지표인 애국, 생활, 대중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산법회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당 대광사 직관전에서 11대 주지 월장스님 진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월장스님은 지난 1985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 득도한 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감사원 감사위원, 15대 종의회 의원, 금강대 법인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월장 스님은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3대 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훌륭한 도량을 또 앞에 주지스님들이 잘 발전시켜 놓은 것을 이것을 제가 또 더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책임이 뒤따라오니까 모든 시민들이나 불자들이 와서 참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께 참배하고 또 와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절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m 이상의 간격을 띠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 가운데 진행된 취임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진성 스님에 이어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월장 스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도량 내의 모든 정각과 초목들이 사부 대중의 지극한 신심으로 가꾸어지는 복덕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량의 진면목은 한순간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향내음이 거치지 않는 수행과 정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 거점 도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광사가 새 주지 스님을 맞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유락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5일 경내 보제로에서 주지 경선스님, 유락승가대학원 학감 효천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정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범어사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51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유락승가대학원은 법종스님이 2년 전문교육과정을, 승가대학은 정윤스님 등 6명이 4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으며 방장스님과 총무원장 등 표창장을 수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주지 경선스님은 졸업하는 스님들은 앞으로 조계종단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후학과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202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와 석박사 등 총 6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금강대는 지난달 24일 교내 대강당에서 제15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학사 57명과 석사 2명, 박사 2명 등 모두 6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졸업생 가운데 전체 수석 김성현 씨가 이사장상을, 차석 오소림 씨가 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졸업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금강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낸 학문적 성취와 지혜의 빛이 건강과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을 굳게 믿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금강대는 지난달 25일 줌을 통해 2021학년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약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일하게 참여해 정월대보름 사찰음식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 스님과 푸드 크리에이터 먹스나가 만났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 사찰음식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 정월대보름을 먹는 우리의 고유 음식인 오곡밥과 묵나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선을 보일까 합니다. 5가지 곡식으로 오곡밥을 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품은 묵나물도 만들어 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오곡밥이 완성되고 고소한 향을 풍기며 묵나물이 묻혀집니다. 오곡밥 위에 나물을 얹어 먹자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사찰음식의 담백한 맛과 멋에 푹 빠져듭니다. 사찰음식도 그렇고 정월대보름 하면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이 돋는다는 음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맛있는 사찰 음식을 주제로 정관 스님과 먹스나가 콜라보로 진행한 맛있는 한 그릇 사찰 음식 행사.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이 주최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대만 등 4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고 라이브로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정월대보름날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곡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청정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곡밥과 묵나물에 대해서 드시고 1년 내내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찰 음식은 물론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언이 운영하는 한국불교 청소년 인재개발원에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봉행됐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언은 최근 경내 6층 대법당에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불교 청소년 인재개발원을 통해 선정된 지역 청소년 2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회룡선언 회주 무명스님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 불성의 씨앗을 자양분으로 훗날 이 사회를 위해 한국 불교를 위해 큰 일을 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지난 8개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방의회에서 이제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한 15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하다가 구청장 선거 낙선하고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시스템에 적응하기는 쉬웠는데 워낙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은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지혜를 모아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또 여당이 야당과 같이 협치해서 정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항상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이 2004년 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 경력으로 보면 중진급입니다. 네, 정치 입문의 계기가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6월까지 전 김영호 국회의장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학 휴학하고 이제 한 학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4년 뒤에 이제 김영호 의장님 지역구가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의원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부산에 구의원이 한 250분쯤 되면 여성 구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을 시절이었어요.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선거운동하는 기간에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화쟁 사상하고도 맞는 것 같고,
여야가 지금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대립하듯이 국민들도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협의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것,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내 당 청년 국민의힘을 창당을 하고 공동대표도 또 맡으셨어요. 이게 뭐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청년 국민의힘 이 창당 취지와 의미는 뭘까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20대에서 40대에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30, 40대에게는 이게 지지를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정당이 됐다라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에 관심을 사야 되고 또 20대, 40대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미래가 있으려면 끊임없이 인재가 유입되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당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자 했던 청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많은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정당 사상 최초로 당 내에 이제 청년당을 창당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치를 또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 정치 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피선거권은 만 25세입니다. 왜 만 25세인지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피선거권 나이를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으로 이제 우리 정당 보조금이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5% 이내를 청년 정치 발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또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공천 의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도 그 의무 할당을 하자. 그래서 청년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좀 늘리자 하는 이제 청년 정치 혁신 패키지 3법을 저랑 김병욱 의원이랑 그리고 이제 서범수 의원이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텃밭이 이제 또 부산입니다.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2년 10개월 만에 이 부산시장을 탈환할지 그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발생한 원인이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비리 사건으로 지금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1년에 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 부산 서울 시장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희 야당에 반드시 힘을 실어 주셔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저희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부산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도 경험 있는 저희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능력 있는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십사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까지 15명 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엑스포 유치의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가 있었지만 이건 등록 엑스포가 아니었고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등록 엑스포에 비하면 예산도 굉장히 작고요. 또 참여하는 국가들도 작고 또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투자하는 예산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한 4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한 43조 정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는 50만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의 메인 사업이 뭐 조선 산업이 메인이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 마이스, 뭐 컨벤션 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엑스포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불교와의 인연도 선대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는 또 화두로 삼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불교 말씀 중에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착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에 결국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모든 국민의 어려움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국민이 하나 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칠불 통계를 화두 삼아서 화정의 한국 정치를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